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일자리 경제과 고용 경제팀장입니다.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득헌 축수산과장입니다.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태음 환경과장입니다. 조민수 위생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일자리 경제과 등 7개과로 구성되어 7월 현재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는 시민의 일자리, 기업 지원, 농축수산, 환경보호, 식품위생 등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께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쪽과 5쪽 부서별 업무 현황과 6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을 통해서 2,413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해서 199명, 평택형 내일 체험 공제 60명, 맞춤형 일자리 채용 행사를 개최해서 380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수릴 소화전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시장마다 월 1회 소방정기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별 화재 감지기 설치 사업을 3개 시장 5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소상인 교육을 통해서 시장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지속 추진,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신규 기업 발굴, 컨설팅, 상담 지원 등을 확대해서 지속적인 저변 확산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평택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고용 경제 안정과 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인 노사 민정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선진문화 연수교육, 노동단체 협력 지원을 위한 단체교섭 위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착한 가격업소 관리와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경제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고용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13쪽 기업정책과 소관, 공장 설립, 행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말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기업은 2061개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공장 설립, 행정 지원으로 등록을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포승산단 근로자 복지관 건립,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드림테크 진이 3 유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속히 완공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시 규모와 발전 방향에 맞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중소기업 스스로의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돕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 시민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기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교육 문화 혜택뿐 아니라 소득 및 생활 환경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 및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총 148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반기까지 적극 추진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쌀 적정 생산 일괄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쌀 농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모짜리용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188억 200만 원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종부터 수확 단계까지 벼 재배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인들께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 농업의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과수 등 시설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등 2개 분야 18개 사업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슈퍼오닝 브랜드 명품화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 관리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슈퍼오닝 품질 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2개 사업 69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슈퍼오닝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22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2개 분야 13개 사업에 47억 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해서 평택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 푸드 생산 소비 활성화 추진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8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평택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 기반 조성 및 영농 환경 개선을 목표로 가뭄 극복 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에 450억 8,100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66억 3,500만 원, 농촌 생활 환경 정비 14억 2,9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사업은 가을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 26쪽입니다. 무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인 2018년 9월 27일 내에 추진 완료를 위해서 현황 파악, 실태 조사, 축산단체 및 유관기관 협의,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지연, 검표율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해서 현재까지 적법화 대상 599 농가 중 315 농가가 적법화 추진 중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농가도 직접 방문해서 지도 설득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조 가축 질병 예방으로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 방역 및 예방 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긴급 방역 조치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맞춤형 질병 예방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관 합동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 농가 맞춤형 질병 예방 컨설팅 등 16개 사업에 6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 체계 구축으로 구제역과 AI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8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유기동물의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지경 유기동물 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증가하는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유기동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경쟁력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 공급 유통 체계 구축과 친환경 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서 2개 분야 15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등 4개 사업, 부정 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유해 요소 차단을 위해서 축산물 판매업소, 대형 유통마트, 학교 급식 공급업체, 산란계 농장 잔류물질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 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수산업 육성이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총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서 우럭 동자개 등 방류 및 외래 어종 퇴치 사업 등을 추진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수상가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평택 에코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 중 민간 제한 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 기간 3년, 운영 기간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기준 전체 공사 공정률은 48%이며 2019년 9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동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건 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원순환형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식 개선, CCTV 설치, 도로 제비산 먼지 제거 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센터가 2019년에 준공이 되면 생활 폐기물의 효과적인 배출, 수거 체계 확립 등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효과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더불어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행복한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대기질 진단을 위한 측정망을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 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고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성분 분석 연구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택시 환경보존 계획 및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 발생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악취 발생 지역 관리를 위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사업장 19개소, 축사 25개소를 지정하였고 포순공단 등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산단의 경우에는 주변 택지 개발 지역 입주 예정자 및 인근 학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2018년 2월 13일자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함께 즐기는 친수 공간 평택고 조성입니다. 평택고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과 등 11개 부서가 맑고 깨끗한 평택고 만들기 TF팀을 구성해서 진이천 수계 수질 총량 관리, 하천변 오염행위 감시,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호 수계 주요 하천의 32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수질 정보 수집 및 수질 오염의 조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선진 식품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아동급식 시설 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 22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 평가를 실시해서 식품 안전 확보 및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해 식품으로부터 평택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위생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신뢰 구축입니다. 청결하고 친절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영업평가,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의 직간접적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식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제1회 평택시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해서 우리시 대표 특색 음식 발굴, 시식 체험 및 관내 우수 제조업소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고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기업 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일자리 경제과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청소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서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8페이지에 청소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서 청년 중소기업 청년 예.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요거는 요거는 그 공모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청년층 구직자를 서로 이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년간 1인당 인건비를 이제 월 200, 그래서 연 2,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80%를 그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는 이제 기업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디 보니까 뭐 3명 중에 1명 아니면 우리 시에는 2명 중에 1명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이 지원 사업이 요 지원 사업은 이제 국비로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는 지금 할당된 인원이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저께 그 최저 임금에 대해서 예. 8,350원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평택시에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영업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 많은 부담을 느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소상공인 지원이나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등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을 최대한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이미 그 지금 정한 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임금이 현재 8,6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8,630원이요? 8,6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650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지는 지금 평택시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그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좀 의논을 하고 또 여러 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특히 이제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모 사업에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학 관내 대학이나 우리 상공회의소를 그 상대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공모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저희가 공모로 모집을 해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새로 발굴할 거를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데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구쪽 하단의 평택 사랑 상품권 발매 발행 기간 조성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그 평택 사랑 상품권 그 일부 개정 조례 안에서도 예. 많은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과 질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예. 당해년도인 올해 예. 마케터 인건비 3,100만 원, 가맹점 모집 등 보상금에 관련한 예산이 2천만 원, 상품권 인쇄 2,530만 원, 상품권 봉투 제작 320만 원에서 이제 7,950만 원이 이 당해년도에 책정된 거로 기보고가 됐고요. 예. 이번에 그 업무 보고에는 이제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입니까? 예. 7,950만 원을 8천.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건 뭐. 예. 예. 근데 그 마케터 인건비라는 3,100만 원은 이 그 당해년도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 내년이라든가 2년 차, 3년 차에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25일 날 농협하고 그 협약을 맺을 거거든요. 이 마케터 인건비의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케터 인건비하고 뭐 가맹점 모집 판매 홍보하고 또 별개입니까 이게? 예, 마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농협하고 이제 그 협약을 맺은 다음에 7월 25일 날 협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맺은 다음에 하반기에 한 3개월 정도 잠깐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 모집이나 이 상품권 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제 홍보 요원으로 잠깐만 활용을 하고요. 그 후로는 사실 이제 마케터가 필요하면 또 하겠지만 현재로는 이제 가맹점을 일단 한번 모집하고 나면 마케터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말에 한번 9, 10, 11 요 정도, 10, 11, 12 요 정도만 지금 마케터를 고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10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에 그 세 번째 사회적 경제 한마당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2018년 10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요건 지금 몇 회입니까? 첫 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사회적 한마당 그동안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작년에 그 도비 예산을 따서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이 시민들이 축제를 저기 하는 그 장소는 어디며? 예. 아까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2천입니까? 올해는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요? 네, 1,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 시청 앞 광장에서 10월에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우리 시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민관이 함께 참여를 이게 해서 뭘 나눈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뭘 뭐 나누느냐? 나눔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시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나눔장터라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생산한 여러 가지 생산품들 판매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뭔지 또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그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이해를 그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11쪽이요. 고용 경제 안정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해서 추진 실적에 두 번째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선진문화 연수 교육 예. 6,300만 원. 이것은 추진이 된 겁니까? 예, 추진됐습니다. 몇 월 달에 됐습니까? 이게 2월에 했습니다. 몇 명이나 어딜 갔다 왔습니까? 그게 그 동남아시아로 간 것 같은데 어디로? 45명이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선진문화 연수 교육을 갑니까? 예,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북유럽 쪽에 작년 다녀왔고요. 올해는 베트남에 다녀온 겁니다. 그러면 6,300만 원은 참가자 전원 해외 연수에 관련된 그 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그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예,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이?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뭐 그 집행된 거지만 예, 그 집행된 관련 자료를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미연 의원입니다. 예. 8쪽 중간 부분에 추진 실적 일자리 센터 운영 알선 7,106건 2,413명이 취업이 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 어디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가 취업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연령층에 다 취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연령 얘기가 되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예, 지금 제가 현재 어떤 연령에 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취업됐는지는 현재 자료로 같이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13명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뭐 연령별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지 뭐 기업 전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업종에 취업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와 통계 자료를 네. 성실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료를 언제까지? 예? 시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기 일자리 창출 추가로 8쪽 지금 CCTV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그 평택에 CCTV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 부쪽에 부쪽 네. CCTV 설치 및 뭐 소화기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평택의 길거리에 그 방범 CCTV는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저기 전통시장에 예. CCTV는 이제 전통시장에 28개, 안중시장에 7개, 서정시장에 21개에서 28개 설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건 전통시장에 예, 전통시장. 설치한 거란 예, 거예요? 일자리 경제과의 CCTV는 이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고요. 네, 길거리에 있는 CCTV는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설치는 지금 그 예,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통시장에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상권 활성화 보조에서 공동 마케팅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공동 마케팅이요. 공동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그 시장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상반기에 5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통복시장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경품 행사나
그러니까 2월 척사 대회, 3월 삼겹살 데이 때 경품 행사, 그리고 3월 5월에는 뭐 체험 행사,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뭐 아크트백 만들기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서정리 시장에는 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경품 행사, 송탄 시장에는 뭐 공영 주차장 확장 축하 공연을 했고, 안중 시장은 길말골 알뜰 장터 행사, 뭐 이런 이벤트 경품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는 홈페이지나 SNS 구축 홍보 이런 걸 했고, 할로윈 및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 뭐 이런 것, 그 시장별로 자 각자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공동 마케팅 예. 종합적으로 써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경영자금 지원 특례 보증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 요거는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예, 요거는 그 소상공인들이 신용 등급이 낮아서 네. 그 대출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 그런 보증,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그 기금을 저희가 그 경기 신용 보증 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증 기금을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고 그걸 근거로 이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5억을 출연했는데요. 보통 한 5억을 출연하면 한 10배 정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 50억에 대해서 대출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는 대출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보증 기금을 출연함으로 해서 보증 기금이 한 10배 정도 특례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신용이 안 좋아도 예. 결론은 특례 보증으로 인해서 그 예, 자금을 받-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까다롭게 신용이 좋은 사람대로 선별을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제가 그 실질적인 경험한 바가 있는 건데 그 평택에 저번에 메리스 받았을 때 장사들이 안 돼 갖고 대출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등급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정작 필요한데도 그 자금을 융통을 못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특례 보증금이 신용이 아예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증으로 인해서 그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용이 뭐 그 대출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정도면 뭐 특례 보증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그러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은 분들이 237개소에 41억 1천만 원이 이미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그러게 여기는 예, 돼 있는데 예. 실질적인 물론 이제 못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받은 사람들은 신용이 괜찮은 사람들이 위주로 받았다는 게 저희의 상식은 지금 보면 정작 신용이 등급이 낮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좀 좋은 사람들한테 나갔다는 게 그 시민들의 그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그 문제도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는데요. 근데 참고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질의하시는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동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2년 전인가 한 저기 통복시장 내에 청년의 숲에 거리해 가지고 점포를 이렇게 개점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치셨죠. 예, 청년몰 사업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예. 그 당시에 몇 명이 그걸 이제 응시해서 오픈을 했나요? 그 점포를 그 개소가 한 상점을? 20 몇 개, 20개소. 20개소. 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그뭐한 두세 군데는 안 되고 있는데도 물론 있고요. 당연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는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 인근에 이제 청년몰 외곽에도 이게 청년몰 이제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근 외곽에도 가게들이 이제 새로 오픈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 좀 예, 효과가 뭐- 좋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상권 거기가 굉장히 침체됐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셨는데 예. 그 거리가 정말 청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런 걸 자주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걸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많이 부족하고 의원님 어.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해야 우리 된다 이제 생각합니다. 예. 시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통북시장이 아케이트 같은 게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이제 많은 일부분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청년몰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 좀 더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기업 정책관가 시민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천연가스 생산 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이제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맞습니다. 예?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4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더 오래됐죠. 4년. 야, 그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44억이라는 큰 돈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데 예, 그동안에 한 2년치만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 좀 내역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포승읍에 한정돼서 이거는 하는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한 한 2년치만 예. 포승읍이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건지 그 사업비를 다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한 2년치만 실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그 청년몰에 먼저 번에 무슨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던데 뭐예요 그게? 청년몰 그 점포 하시는 분들끼리 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던데 관련된 정보 안 가지고 계세요?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청년몰에서 또 이제 누가 신고를 했대요 보니까 그 이제 5개 영업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 앞에 도로변에 이제 그 이제 뭐 그 도로에다가 이제 그 테이블을 놓고서 이제 5개에서 이제 식사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단속 누가 나갔었어요? 유상까지 나갔나요? 어디서 나갔었죠 단속? 근데 그때 단속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민원 낸 사람들. 거기서 부서에서 안 나갔었어요? 나가게 되면은 5개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는데 네. 그걸 저기 나간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몰라?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정 부분은 거기 뭐 20개 점포 중에서 이제 뭐 살아있는 점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걸 민원을 낸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거기 지금 그 도로가 아니면은 5개 점포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해서 5개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도로에서는 안 근데 그게 됩니다. 도로가 아니야. 예. 형식상은 도로지만 다 지부 등기 떼어보면 다 이게 개인명으로 돼 있걸랑. 그럼 예. 도로가 아니죠. 그죠? 예, 현황상은 도로래도 그죠? 영업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 쓸데없는 거 서로 들고 이제 뭐 장사 안 되는 점포가 이제 남 잘 되는 거 배고픈 거죠. 배 아픈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는 5개 영업을 해도 된다는 곳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라고요. 네, 거기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리가 잡혀서 이제 뭐 주민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했던 물량들이 뭐 5~6시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일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점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걸랑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예 5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확실히 해줘요.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장사만 잘 되면 또 가서 냅다가 또 신고질들하고 지들들 하니까 이제. 예? 그리고 그쪽에 저기 아케이트 용역이 이제 언제 나와요? 저기 순대골목 이거 하시는 거죠? 이제 일본 거 그거 용역 주신 거죠?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용역을요? 예, 그 지금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요. 일단 도비 10억은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아직 그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니 나머지 이거 사업비에 6천만 대한 원은 지금 먼저 번호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51억인데 예. 전체가 51억인데 예. 그쪽 신설이 한 15억 예. 그리고 이쪽 이제 교체가 36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제 저 중앙부처도 가고 도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도에서 그 통북시장에 너무 많은 지원이 그동안 갔다 해서 이 도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좀 지원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일단은 36억 먼저 36억 먼저 그 신설은 추후에 내년에 확보해서 하고 기존에 36억짜리 그 교체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사실은 그 용역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도 가고 도랑 협의를 계속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역비 그래서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그 이제 이번에 도비 51억 우리 중에 11 51억 중에 10억만 확보하고 그러기.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역비는 우리 1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사업 전체 규모가 안정해지다 보니까 돈을 확보를 못해서 51억 다 확보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쪽 그 신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알아듣기 예. 편히 합시다. 자꾸 딱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자, 번에 이거 저 6천만 원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용역비요? 예 있습니다. 있죠? 좀, 예. 그러면 자 예산 확보가 안 됐어. 그럼 예. 되는 것만 파셜로 나눠서 하겠다고 해. 그럼 나누는 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 용역 필요 없어요, 그건?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눠서 하려고.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줘.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늦어졌던 자, 거는 그럼 제가 10억은 도비 10억 내려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건? 어디다가? 그거 이제 36억 36에다 풀었는데 예, 26억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못 준다고 그래도구만요. 그래도 여기- 더 내년에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진을 해서. 그 올해는 날 생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일단은 올해는 이제 설계하면서 추진하고요. 이제 저 도비 대응해서 시비 좀 세우고 내년에 다시 또 도비 좀 도에서는 평택 한 군데 안 주면 다른 데 10군데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니들 너무 가져갔다고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 경기도 전체가 저번에 이제 저기 중기청 가 보니까 네. 경기도 전체가 100억 정도 된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100억. 우리가 뭐 한 반 토막을 딱 쑥 빼오면은 예. 중기청도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중기청은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중기청은 뭐 경기도가 오케이 하면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랬는데 경기도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도 시분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0억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0억 받은 거는 내년도로 뭐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예, 어차피 그럼 올해는 뭐 설계하고 이렇게. 아니 설계나 마나 뭐 시그널이 와야 뭐 설계를 해도 뭐를 해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쪽 이제 36억 쪽은 네. 어떻게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이쪽 이제 그 신설 15억 쪽이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이거 저 용역비 올해 예산 된 거 가지시고 예, 용역 줘서 그 교체하는 것만 먼저 스타트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려고 뭐 합니다. 예, 10억 끌어왔으니까 나머지 뭐 26억은 뭐 우리 저 11위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되죠. 예,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 뭐 비만 오면 뭐 새고 난리니까 그럼 예. 어차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업 정책과까지죠? 농업 정책과까지 세 개? 기업 정책과 기업 정책과까지만요? 예. 16조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기업정책과 13페이지입니다. 그 대규모 공장 건설 현장 관리가 요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법이 바뀌었다는데 대진 설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진 설계 관련은 이제 건축 부서에서 전문적인 거 거기서 판단해야 될 걸로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잘 예.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그 예. 2017년 예. 그 12월에 개정돼 갖고 예. 그 대진 설계가 의무화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이제 여기가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거 모르시면 저기 알려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구조 안전이나 대진 설계 서류 같은 거는 뭐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모르신다고 했다면 옛날에는 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작은 500평 립방미터가 그렇게 있던 거를 200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현장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건축 부서에서 건축 허가도 건축 내주고 허가 하니까 부서에서. 예, 거기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14쪽에 그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그 용역을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용역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뭔가요? 시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 검토하고 예. 승인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도 있고 이제 도에서 승인하는 것도 있고 면적별로요.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전부 남한테 주고 우리 시에는 그런 아니 거 그 이제 아니면 민간 개발 사업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시행자가 있는 거죠. 시행자가. 근데 공공 개발도 있을 수 있고 민간 개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행자가 이제 용역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민간 공무원 예. 이런 데서는 하고 시의 역할은 하나 더 없다는 거네요. 아,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행정적인 역할은 저희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강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추진 실적 두 번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3개 사업이 돼 있고 예. 19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데 예.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또 혜택받은 199명은 누구인지 뭐 예를 들면 20대인지 30대인지 지역은 어디 사는지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3개 사업은 대학생 인턴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 인턴 사업,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사업 세 가지고요. 네. 대학생 인턴 사업이 139명, 청년층 인턴 사업이 27명, 경력 단절 여성 사업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인턴은 말 그대로 대학생이고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청년층은 이제 현재 대학생이 아닌 뭐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아니더라도 있으니까. 청년은 34세까지가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은 이제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추진 실적 맨 위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그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2억 4,500만 원이 쓰였는데 이게 이제 두리뭉실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 교육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창업 기본교육을 140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예. 어떤 직업군, 어떤 연령대, 거주지 등 자세하게 안내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 230개소가 돼 있고 41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237개소는 어디이며 41억은 어떻게 배분되어 지원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먼저 그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2억 4,500만 원은요. 호스릴 비상 소화 장치가 있어요. 호스릴이라고 이렇게 그 바퀴같이 생긴 데다 이렇게 호스를 얇은 호스를 이렇게 감아서 그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통복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아주 유용하게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초기. 그래서 큰 불이 안 나도록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게 7,8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화재 감지기 및 CCTV 교체 사업은 저기 안중 서정리 송탄에서 화재 감지기 10개, CCTV 28개 해서 1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보급 사업도 안중 통복 서정리 송탄 중앙시장에서 1,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근데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2,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창업 기본 교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2018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 2일간 140명을 교육을 했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소상공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1일까지는 이제 교육 인원 계획 인원 350명에서 50명씩 7번 해서 전통시장 및 쇼핑몰 상인 맞춤 교육, 시장 고객센터 및 고객센터에 이렇게 또 출장을 가서 소규모 출장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례 자금 2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그 업소에 일일이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얘기를 하면 자료를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약간 그 본인들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237개소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그 개소 수가 237개고 액수가 41억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문서로 기재가 돼 있는데도 41억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알기가 그건 한번 알아는 어렵게. 보는데요. 그걸 네. 업체별로 예를 들면 A 업체가 얼마 꽂고 B 업소가 얼마 꽂고 C 업체가 얼마 꽂고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37개 전부 다. 네. 그건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들은 다 자료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네. 누가 얼마 꽂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산이 금액이 크므로 그래도 예.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예. 충분히 드릴 터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요 해당 그 기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네. 개인별로 이렇게 업소별로 그런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이렇게 나와서 기재될 정도인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환 의원입니다. 그 8페이지 보면은요, 저희가 그 고용률하고 실업률에서 저희가 전국 대비해도 경기도에서 제일 낮네요. 그리고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요? 요거는 제일 낮은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요. 네. 우리가 3.5%고 경기도가 3.3%고 전국이 3.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 높게 보이는데 요거는 약간 착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좀 큰 도시들 있잖아요. 큰 도시는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농촌 위주로 돼 있는 도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를 보면 연천군이 1.7%, 가평군이 1.8%, 양평군이 1.4%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적게 잡히는 거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성남시 4%, 의정부시 5.1%, 안양시 4.6% 이런 식으로 해서 안산시 5.3%에서 큰 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장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 몰려 있고 시골 지역에는 농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그 농업 때문에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가 낮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얼마 나와요? 화성시요. 잠깐만요. 용인시는 3.2%입니다. 비슷하네. 저희보다 낮네요. 그래도 거기도 이제 그 농촌 지역이 좀 있고 우리랑 네. 뭐 비슷한 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예. 그 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기 맞춤형 일자리 행사 채용 행사에서 22에 380명 취업했다고 나오네요. 예, 예. 그럼 보통 한 15명 한 번에 취업한 꼴이 되는데 예.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 맞춤형 일자리 채용 행사 자체가 그 크기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구인 구직 만남의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채용 박람회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장,
그다음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채용 행사 자체가 크고 작고 이런 다 작은 행사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이렇게 평균을 제가 하기가 이제 좀 그거 행사하는 것들 이렇게 자세히 가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네. 대부분의 그 거기서 나 채용하려고 하는 게 좀 일자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좀 예. 일회성이고 좀 이렇게 잘 구직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그걸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 제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채용 행사나 이런 일자리 이런 센터 운영을 할 때 보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업에서 그러니까 구인을 못하는 거를 주로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삼성도 이제 들어오고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지역에서는 안 좋은 일자리들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만 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사실 고민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좀 시민들이 선호하시는 그 좋은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그 시민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조사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삼성전자 협력사에 취업한 인력이 2016년부터 9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3명이 업체 수는 10개고 12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 계속 확장을 하고 하니까 협력사도 많이 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에는 또 당연히 좋은 인력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그 수요에 맞는 니드에 맞는 우리 그 적절한 그 맞춤형 인력들을 또 우리가 잘 육성을 해서 공급할 또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 인력도 맞춤형으로 또 키워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함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역할들은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가 뭐 세금도 받지만 또 이제 거기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 지역에서 이제 공장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그 지역에도 좀 배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서도 또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여기 농업정책과 과장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그러니까 뭐 구내식당에서 우리 농산물을 좀 부식 구매할 때 좀 사용을 해준다든지 또 수시로 이제 장터를 좀 열어준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좀 추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이제 처음 공장들이 들어오면서의 행정 지원부터 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농산물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산업환경국이 이렇게 묶여진 이유가 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지만 또 시에다가 요구할 거 시에서는 또 좋은 일자리들을 좀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게 하고 농산물 자체도 또 어쨌든 또 이제 많이 그쪽에 공장에 좀 들어갈 수 지역 농산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원스텝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인 좀 이렇게 지도하고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한 가지만 이거 끝나고 하시죠 뭐. 네. 10쪽 우리 그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있죠.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회적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작년에 있는데 재작년에.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럼 작년에 센터가 설립이 됐죠? 예, 직영으로. 예. 그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두 분이고요. 두 분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제로 한 명 더 지금 채용할 계획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예. 두 분이서 이거 소화가 다 되시겠어요? 아, 우리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팀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도 같이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책적인 건 거기서 하고 네. 사회적 기업 발굴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사항은 사회적 그 경제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예. 전체적인 총괄은 그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예. 여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이거 간단하게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사회적 경제에 다 범죄에 포함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건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업의 본래 그 설립 목적인 그 이윤 추구보다는 이윤 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플러스 이윤 추구가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네, 일자리 창출이죠. 기업이고요. 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뭐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인 가치죠, 당연히.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누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돈을 벌려고 빵을 만들면 그냥 일반 기업이고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자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데 당연히 이게 이윤이 적정 이윤이 안 나오면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 기업은 이건 이제 별도로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그 같이 마을 단위에서 하는 그 마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하고 뚜렷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마을이 할 수 있는 그 특색 있는 뭐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게 마을 기업이고 자활 기업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업체 수가 지금 109개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지원주례가 제가 알기로는 발의가 된 것 같고 작년에 센터가 설립이 됐고 예. 이게 지금 지속적인 발굴도 좋고 한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 발굴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평택형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속적으로 이윤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사업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데이터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여기 109개 외에 현재 그 8개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개를 했고요. 2018년도에 3개 해서 지금 8개가 지금 여기 사회적 경제 기업 109개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새로 육성하고 있는 게 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보면 시민의료생협, 지음협동조합, 초록미소마을 이렇게 3개가 현재 평택형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지정이 돼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사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그 기업이 이제 지음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개는 위드커피 3, 4, 5호점, 우리마을 택배점, 착한 장례 서비스 등 5개 사업이 있고요. 5개 기업이 있고 올해는 3개에서 현재 8개의 평택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현재 발굴돼서 현재 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지속 이윤도 내고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능력 부족도 있고 또 기업의 또 기업 자체의 경영 능력 부족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원이 끊기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현재 있었습니다. 업체 수는 109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 현재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는 제외한 겁니다. 거기 아직 제외하고요? 사회적 기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5억 9,300만 원이 이미 쓰여져 있고 활성화 지원으로 예, 또 그 아래 보면 콘텐츠 구축으로 1억 4,100만 원 예.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골고루 이건 지원은 가동률에 따라서 이건 지원이 됐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5억 9,300만 원은 모든 예산을 다 합친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경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도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1억 4,100만 원은 저희가 도비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안에 리모델링 하는데 현재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에 평가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현황하고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6월까지 이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작년 거만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제가 안 되시고 작년 거요? 예, 작년 거는 작년 거 그 평가 자료하고요. 예. 지금 현재 109개 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또 우리 고용 인력하고 예. 기업 형태, 예. 예산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09개 중에 대다수 93개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동조합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안 하고 있고, 예.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 지원한 내용이나 그 사업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그 명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는 있죠. 예, 그 자료하고 다 포함해서 예. 되는 것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목요일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예산안까지 해서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추가로다가요. 네. 그거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은 어차피 지원이 이제 거의 없는 거로 보면 지원이 없고 협동조합은 요즘 설립이 너무 쉬워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 것도 많이 있고요. 93개 중에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이건 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하고 자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육성하고 있는 8개 단체 예. 거기서 지원 현황까지 같이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예, 해서? 같이 예, 해서 예, 부탁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기업 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11시 13분 5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네, 그럼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